젠슨왕은 그래픽 카드로 게임하려고 GPU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 그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 그래서 올해 CES 때 17대 로봇하고 나오면서 나는 무조건 휴머노이드 간다. 그럼 휴머노이드를 제조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거나 다 누가 필요하냐? 삼성전자나 그쵸. 현대자동차. 최근에 증시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 네. 이유 중 하나가 뭐 AI 고평가, 버블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수님 모시면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네. 주가는 굉장히 또 이제 탄탄하기도 하고 AI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말 버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최재훈 교수님과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최재봉입니다. 최근에 AI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이 버블 얘기가 최근에는 진짜 심각하게 이거 진짜 버블 아니야? 아니면 또 계속 잘 갈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워낙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널에서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꼭 모시고 싶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요. 워낙에 또 이제 AI 하면은 바로 또 아하. 검색에 많이 뜨는 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요즘 바쁘시잖아요. 강연도 엄청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요새 강의를 많이 다니는 이유가 네. AI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거를 좀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그런 수요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AI 쪽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주 예. 바람직하죠. 그럼 성균관대 가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학생들?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지금 AI를 특화해서 네. 엄청 많은 교육 과정을 또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예.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일단 우리가 AI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붐이 딱 시작할 그 시점은 챗 GPT가 나왔을 맞습니다.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네. 근데 지금은 AI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어디까지 스며든 건가요? 2022년 11월 30일 이게 챗 GPT 첫 출시일이에요. 그럼 이제 한 딱 3년 됐죠. 그때 나왔을 때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게 이제 숙제를 저걸로 하는데 안 그래도 요새 막 그런 문제 나오죠. 막 네. 학생들이 챗 GPT 활용해서 치팅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그때 나왔던 챗 GPT가 거의 전 산업 분야로 다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뭐 그림 그리는 거 어느 정도 했었잖아요.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갔다가 그 왕관 받아갔잖아요. 그 왕관을 받고 멜라니아와 춤추는 장면 있죠. 예. 이런 게 전부 AI로 만들고 합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사에 가까운 수준의 AI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챗 GPT를 LLM이라 그러거든요. 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이게 기본이구나. 그 다음 나온 게 LMM, 멀티모달. 그래서 영상 만들고 음악 만들고 이거 됐죠. 네. 그 다음 이 LLM으로 코딩을 해서 로봇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이는 거. 요걸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 다음 리서치를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금융 분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다양한 주제별로 특화된 LLM이 개발됐어요. 이걸 이제 버티컬 AI라고 하는데 그럼 딥 리서치라 그래서 이런 분야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안 쓰이는 분야가 거의 없다. 또 의료계에서는 AI 닥터가 벌써 나와서 테스팅하고 있고 AI 과외 선생님 내가 인수분해를 모르겠다 그러면 기다려봐. 그리고 뭐 쉬운 영상을 막 찾아주고 문제 해설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벌써 대거 등장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의 힘이냐? 거대한 자본의 힘. 그럼 지금은 뭐 다양한 분야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AI 분야에서 1등 기업은 지금 어딘 거예요? LLM의 1등 분야를 우리가 제일 궁금해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능이에요. 인간의 뇌를 흉내낸 게 LLM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을 구글이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빅뱅이었고 그걸로 해서 빛을 본 프로그램이 챗 GPT란 말이에요. 그다음 챗 GPT가 나오니까 뭐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도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구글의 제미나이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타의 라마, 그 다음에 XAI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
이게 나오죠. 지금 탑은 오픈 AI의 GPT-5 이게 올해 8월 8일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 그거랑 거의 똑같은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xAI의 그록 4입니다. 근데 GPT-5가 야 저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거의 1조 개의 파라미터를 쓴 거니까 AGI 진짜 전지전능한 AI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된 거죠. 아 이거는 전지전능한 뭐 초지능 이걸 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거는 놔두고 일단 전문 분야별로 AI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필요하다. 이게 지금의 메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AGI 얘기가 작년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다 요새 좀 쏙 들어간 이유가 쏙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GPT-5 나오고 나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겠네. 이 트랜스포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게 지금의 전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1위부터 20위까지는요 다 미국하고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21위 뭐 이 정도의 LG 엑사원 한국 프로그램이 처음 나오고요. 그다음 22위, 23위에 업스테이지의 솔라프로트라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위에 미스트랄이라고 프랑스 프로그램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을 넘사벽이라고 보고 그다음 한 3위권에 한국, 유럽 뭐 이렇게 포진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IT 강국이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네.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또 수혜를 누리고 이게 제조업에도 확장이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조금 이게 네, 네. 잘 가고 있는데 네. AI 쪽에서는 왜 이렇게 순위에서 많이 밀리게 된 거예요? 순위에서 많이 밀린 게 이게 돈 싸움입니다. AI를 어떻게 개발하냐면 생성형 AI는 프로그램을 쫙 짜요. 그런 다음 이걸 바탕으로 전 세계의 지식을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흉내낸 거니까 뇌 용량을 키우고 학습을 많이 할수록 똑똑해지겠죠. 근데 이게 뇌 용량을 키우고 학습을 많이 하려면 그 학습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네. 그게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드냐? 프로그램을 다 짜요. 짠 다음에 이걸 학습을 시켜서 테스트할 때까지 한번 드는 비용이 80억. 그럼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작년까지 얼마 썼냐? 2조 원을 썼고요. 카카오가 4천억을 썼는데 아직 수입이 없죠. 그쵸. 또 챗 GPT도 막 공짜로 서비스 하잖아요. 네. 유료 버전을 그나마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 서비스 할 때도요. 내가 질문을 넣죠. 그럼 그 뇌를 돌려야 돼. 그러니까 GPU 사용료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GPU 사용료의 전기료까지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라서 그래서 이게 쉽게 사업화하는 데에도 좀 만만치 않다. 그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100번, 1000번 막 해봐도 내가 개발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우리 그록4 나왔어, 그록5 나왔어 이러면 벌써 순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데가 유리하죠. xAI에서 만든 그 그록4가 왜 성능이 좋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20만 대 샀어. 왜 젠슨왕이 와서 26만 대 GPU 준다 그러잖아요. 한 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6만 대면 그냥 돈 주는 것도 13조예요. 그러니까 20만 대를 갖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GPU만 10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엄청난 돈을 20조 이상을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 쓴 거야. 거기다 전기료까지도 전기료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와. 그러면 걔는 어디서 돈이 났대? 시총이 2,000조잖아요. 예. 1% 지분 팔면 20조예요. 예. 그럼 얼마인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는 미국에 모인 거대 자본이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명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일 주목해야 될 건 도대체 투자 자본이 어디 모이느냐를 보면 그게 다들 투자할 때 기본 룰은 이거잖아요. 앞으로 올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판다. 예, 그쵸. 그럼 온 인류가 자기 피 같은 돈을 딱 가지고 이 기업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규모가 지금 너무 크니까 기업들이 야 매출 가는 거 신경 쓰지 마. 세계 1등 하면 싹쓸이 한다. 이런 취지에서 빅테크들이 경쟁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20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거 닷컴 버블 때 아니냐고. 맞아요. 돈이 넘치니까 그냥 막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네.
AI도 솔직히 하나면 되는데 여러 군데가 동시에 다 개발하고 있으니까 네, 투자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 나온 데서 버블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버블이에요. 당연히 버블인데 닷컴 버블처럼 꺼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닷컴 버블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때 나온 얘기가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세상 싹 바뀌니까 그거를 장악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하자. 그래서 버블이 생긴 거예요. 예. 문제는 인터넷이 별로 안 깔렸다는 거죠. 사용자가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는 언젠간 되겠지 하겠지만 그 돈이 회수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실제로 걸렸죠. 예. 그때 근데 생각해 보면 80%의 닷컴 기업이 2000년 어느 날 폭삭 망했어요. 20%가 살아남아서 야 인터넷은 망하는 거 아닌가? 웬걸. 사실 유튜브가 나온 게 2005년,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 갤럭시 S가 2010년, 그리고 심지어 그때까지도 2G였어요. 그런데 계속 투자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플라이휠 이펙트라 그러는데 한 번 돌아가는 혁명의 에너지는요 네.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일어날 건데 문제는 속도죠.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인이 다 인터넷 디지털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순식간에 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인프라가 워낙 많이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개선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다. 저는 80%의 기업은 파산할 거라고 봐요. 왜? 투자 중복이 일어나니까 승자 독식하겠죠. 그런데 그때처럼 오래 걸리거나 한참 죽어 있거나 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갔다가 좀 버블인 것 같아 그러다가 올라가고 버블인 것 같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오랫동안 주식이 대폭락을 맞아서 이렇게 쭉 가거나 하는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대신 속간해지는 기업은 굉장히 많으니까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는 돈을 잘 벌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네. 이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지금 오픈 AI라던가 이제 네. 여기 부분이 아직 돈을 잘 못 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오픈 AI가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생성형 AI 회사들 중에서 좀 망하는 데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네. 과거처럼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본력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버티컬 AI에 자기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바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이 나오는 건 다 그 영역이니까 예를 들어 금융 분야 전문적인 AI를 만들어. 그래서 JP 모건이니 뭐 이런 데다가 월 300만 원짜리를 팔아보자. 블룸버그 터미널처럼.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거기서 일단 돈이 나오니까 네. 그럼 실력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고 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국방이나 정보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럼 매출이 있네. 그리고 기술 개발을 거기서 해. 그런 다음 상용화 버전으로 내놓으면 매출이나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면서도 또 기술력은 또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영역이고 특히 지금 약간 전 세계가 전쟁 모드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서 뭔가 실적을 내서 상용화 부분으로 확산하자 이런 또 트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틸이 주도하는 이 팔란티어 패밀리들이 뭐 안드릴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요새 그런 전략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하여간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버티컬 AI에 강한 기업, 예를 들어 제미나이, 네, LLM 시작하더니 LMM에서도 상당한 걸 보였고 또 AI 에이전트도 가자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런 거라면 구글이 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구글 글라스도 좀 만들어보고 뭐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실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또 LLM으로만 성장했던 빅테크들에 비해서 쭉 올라가죠. 예를 들면 TSMC가 거의 2,000조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GPU를 독점해서 메인칩을 만든다. 근데 가만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요. GPU가 들어가는데 그 메인칩은 하나지만 HBM이라는 메모리는 그 10배, 20배가 들어가야 돼. 그거 만드는데 누구야 봤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마이크론 이러면 이제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네. 그럼 쭉 같이 동반상승하고 거기 전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발전 설비 또 변전소, 변압기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또 쭉 올라가고
이게 지금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0만 대의 GPU가 하나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이즈가 맨하탄 크기래. 그럼 그 안에 반도체 들어가는 거 어마어마하겠지만 그게 들어가고 나면 발열이 극심하겠죠. 그래서 이 냉각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여기도 괜찮겠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AI와 관련된 스토리를 개발하고 거기서 좀 특화된 뭔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쭉 한꺼번에 데이터 센터 생태계가 쫙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런 스토리 발굴에 집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LLM 분야의 경쟁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그런 쪽에서 버티컬한 영역에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픈 AI가 좀 쫄리긴 하겠죠. 저 최근에 뭐 행보를 보니까 이제는 돈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픈 AI가 원래 비영리법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세금 혜택 뭐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야 너희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받으면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오픈 AI한테 끌려가야 돼? 이런 약간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픈 AI가 그러면 야 이거 우리가 M&A를 통해서 돈 버는 기업들 좀 인수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긋났죠. 그래서 어긋나면서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원래 오픈 AI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네. 너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나머지 투자해줄게. 그리고 아직 수십조 투자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받으려면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이익의 구조가 나도록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픈 AI가 어느 쪽에서는 이제 흔들흔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오픈 AI의 엔지니어들을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빅테크들에서 슬슬 데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다. 저는 오픈 AI가 망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그 유명한 말들을 이제 빅테크 리더들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AI에 대한 투자 기조는 이제 쭉 나아가는 상황. 맞습니다.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또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가 측면에서는 버블이 맞는 걸까요? 일단 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볼게요. 제가 작년 6월 27일에 이렇게 테이블 한번 만들어 봤어요. AI 10대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얼마인가. AI 10대 기업 그러면 일단 빅테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뜬 테슬라, 또 브로드컴, 네. 텐센트, TSMC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한 10개가 돼요. 그때가 2경 3천조였어요. 10개 기업 시총 합계가. 네. 그날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시총 합계가 2,500조. 그게 이제 인류가 바라보는 AI 기대치가 얼마나 크게 형성이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계에서 뭐라 하냐, 이거 버블이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경 7천조입니다. 1경이 더 늘었어요, 거의. 1경 4천조가 딱 10개 기업에 더 투자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낀 건 맞죠.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의 관심은 늦었지만 들어가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 확증이 계속 이제 더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플라이윌 이펙트라고 그랬는데 그게 자본이 계속 인재를 끌어들이죠. 그리고 이 인재들은 한번 시작했으면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1,000억을 받았어. 네. 예를 들어. 근데 회사가 망했대. 그 닷컴 먹을 때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그럼 창업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 찾아보고 할 거예요? 창업하겠죠. 네,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왜 2005년에 유튜브가 나왔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 에어비앤비, 2010년에 우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인류를 바꾸는 투자가 거기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은 미국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니까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되게 흔해진 건데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거기 이제 AI 관련이나 테크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또 어디로 들어갔냐? 인재가 1,000억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사이닝 보너스로 1,000억을 줬어. 1년에 못 쓰죠. 네. 그래 많이 썼어 막. 네. 포르쉐 사고 막 해서 10억 썼어. 네. 그럼 990억은 어디다 둘까요? 투자하죠.
주식 사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AI 전문가고 네. 20대인데 990억을 난 AI 기업에 나는 투자할 거야. 그런데 1000명한테 1억씩 주면 그 1000억은 투자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테크의 혁명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산의 버블링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모이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기업은 결국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0조 하던 기업이 5년 만에 엔비디아가 네. 7천조, 5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자본의 굴림 현상이 계속 눈덩이처럼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계속 커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걸 이제 보고 오니까 네.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도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하면은 뭐 기초과학보다 응용과학은 워낙 더 잘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뭐 GPU 많아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저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뭐 서비스 만들어내는 거는 한국인이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AI를 정말 기회로 삼아서 네. 잘 나가면 되는데 크게 보면 미국이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뭐가 약하냐? 제조업이 약해요. 그죠? 피지컬 AI 이게 돈 버는 건데 그 제조업이 약한 미국의 파트너가 전 세계에 누가 있을까 들여다보면 딱 두 나라가 나옵니다. 피지컬 AI는 첫째가 LLM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계 3위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반도체. 반도체는 우리가 중국보다 나아요. 그래서 반도체 인력이나 왜냐하면 모든 제품의 반도체가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그러면은 지금 뭐 한 200개, 300개 들어가는 반도체가 2000개, 3000개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거에 관련된 설계를 다 할 수 있고 생산도 할 수 있고 이런 이 인프라가 있는 국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같이 있어야 협업을 하지. 그게 반도체가 우리가 되게 유리하고 그다음 나머지 나라는 없어요. 유럽 없죠. 대만이 유일하게 있죠. 근데 대만은 반도체밖에 없어. 일본 반도체 없죠. 예. 예. 그럼 남은 거는 제조업.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 자율주행도 할 거고 가전 또 뭐 반도체 예. 여러 제조업 또 조선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앞으로 AI가 탑재된 피지컬 AI를 제조하려면 제조업, 반도체, LLM의 경쟁력이 다 필요한데 우리하고 중국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국하고 협력하면 되잖아. 중국이 인건비도 싸고 제조업은 실력도 더 좋은데 AI가 탑재되면 중국 걸 미국에서 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제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제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요. 내가 출근하고 나면 막 해킹해.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전기 버스의 통제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걸로도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테슬라 하는 거 보세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하드웨어를 중국 걸 쓰면요. 백도어로 무슨 데이터가 나갈지 알 수 없고 또 자율주행차를 탔어 미국에서. 퇴근하려고 보니까 없어. 미군 기지에 가서 막 촬영하니까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전쟁이 실제 굉장히 심각한 대립 관계가 되면 뭐 미국과 중국은 너무 멀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중국의 그 피지컬 AI 시스템들은 그 안에서 적군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일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거 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테슬라가 AI6 칩을 삼성전자하고 하려고 하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TSMC가 2년치가 밀려 있대. 그리고 콧대가 너무 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직 파운드리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야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투자해서 같이 봐줄게. 이래서 같이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젠스황이 왜 전 세계에서 안 하던 깐부치킨 이벤트를 한국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같이 했을까? 그럼 피지컬 AI네요. 셋이 만나면. 딱 오죠. 아.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우리는 그냥 세 사람이 모인 거네 그러지만 엔비디아의 지금 시총은 7천조예요. 젠스황이요. 자기 지분 1% 팔면 70조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과학기술 R&D 예산이 34조예요. 그걸로 온 과학자들이 뭐 우주부터 시작해서 기초과학 노벨상 이렇게 탁 하는데 이 사람은 마음 먹으면 70조를 투자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매출도 너무 좋아. 그럼 누구하고 그 다음 세계를 논할까? 그럼 젠슨왕의 정신세계를 한번 볼까요? 젠슨왕은 그래픽 카드로 게임하려고 GPU를 만든 사람이에요. 게임에 너무 진심이야. 이번에도 결국 두 사람 데리고 지포스 25주년 행사 가가지고 게임 총 들고 사진 찍은 거 봤죠? 봤어요. 우리나라 정서에 회장 둘한테 총 쥐어주고 그분들이 되게 당황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가죽 재킷 입고 다니고 게임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용 보드 만든 게 코인 채굴에 특화됐다고 돈 떴죠. 네. 그다음 메타버스 게임 만들려고 원래 GPU 새 거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AI로 떠버렸네. 그럼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게임 같은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예요. 그래서 올해 CES 때 17대의 로봇하고 나오면서 나는 무조건 휴머노이드 간다. 그럼 휴머노이드를 제조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거나 다 누가 필요하냐? 삼성전자나 그쵸.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아니 세계 최고의 로봇은 테슬라 옵티머스고 그다음 피규어라는 회사도 있는데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냐? 이 두 회사는 만만치가 않죠.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했고 투자한 데도 많아.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죠. 엔비디아가 손을 잡아줬을 때 상승 효과가 파급력이. 제일 큰 데가 여기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은요 대량 생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처음 하는 거는 취약하지만 세팅 딱 하고 대량 생산에 머리 쓰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예, 그래서 한국 손을 잡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AI로 좀 기회를 잡으려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GPU를 많이 갖고 와서 뭔가 생성형 AI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게 여기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LLM의 성능이 좋으면 네. 저는 제일 앞으로 비전 있다고 보는 게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전 세계에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 학습 데이터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아.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준다든가 오픈 AI한테 준다든가 이러면 우리의 IP가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소버린 AI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것뿐인가요? 뭐 교육 컨텐츠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앞으로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 LLM 분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수익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LLM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에서 만든 거 오픈 소스 갖다가 자꾸 업그레이드 해서 이 버티컬 AI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유리한 게 뭐가 있어? 미국하고 중국한테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세계는요 플랫폼이 없어요. 다 미국에 의존하고 중국에 의존하고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냐? 데이터, 학습할 데이터에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페이스북이나 구글한테 우리 학습하게 데이터 좀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네. 그냥 네이버, 카카오가 그 20년 넘게 축적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똑똑한 LLM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자본력은 떨어지지만 적어도 데이터 그렇죠. 학습 주권은 만큼은 충분히 갖고 있고 특히 네이버는 동남아의 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이 라인 플랫폼이 또 상당히 훌륭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거 쉽게 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일본이 경영권 가져간다 그랬다가 그런 게 1억 명이 쓰는 플랫폼을 이거 배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그렇죠. 그럼 1년 동안 서비스 중단하고 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안 되죠. 이게 20년 이상 축적된 이 서버 구축 및 운영의 노하우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 그런 거 보면 구글에 다 밀렸잖아요. 전 세계 검색 맞습니다. 사이트가. 그 안 밀린 데가 중국, 한국, 러시아 그 정도죠. 세 개밖에 없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면 네이버를 지켰던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네요. 그럼요. 굉장히 큰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네이버가 LLM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게 2021년인가 그런데 그런
데이터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투자하려면 힘이 드니까 국가에서 소버린 AI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최소한 10만 대, 지금 테슬라가 20만 대 데이터 센터인데 우리는 그래도 10만 대 만들어 놓고 이거라도 좀 자유롭게 쓰자.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한 AI 닥터를 만들거나 AI 과외 선생님을 만들거나 이런 좀 퍼블릭 서비스에 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봐라. 이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스타트업들한테도 이제 그걸 좀 쓸 수 있는 권한을 좀 줄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또 성장을 해야 이게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죠.